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36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 등에서 설명드리고, 치수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 설명드리고, 돌출 대칭 특징 형상, 결합, 카운터 보호 및 스레드 구멍, 못따기, 모서리 블렌드, 드래프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작업 내용은 우선 2D 도면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거 해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설정해서 이제 어떻게 그릴지 기획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3차원 모델링 작업 진행하면 되고요. 모델링 완성하셔서는 스케치선 숨기고 도면하고 모델링 검토하시면 되고, 드래프팅에서는 온단면도 하고 앞나사 탭 부분 확인하고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요거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대칭인 형상일 거예요. 이제 도면을 보시면 위아래로 대칭인 형상인데, 그 형상 스케치 작업할 땐 한쪽만 이제 완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심선 혹은 축을 기준으로 한쪽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반쪽 모델링 완성하고, 이 반쪽 모델링 완성한 이 모델링 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모델링을 만들 겁니다. 모델링 두 개를 만드는데, 걔들이 이제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면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개별의 이제 모델링이 되거든요. 반쪽 반쪽으로. 걔를 결합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작업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결합으로 붙여야지 하나의 모델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나사 탭 구멍 같은 경우는 구멍 명령 이용해가지고 두 개소의 지점을 이제 생성해서 모델링을 생성합니다. 자, 이때 이제 못따기에서는 시작하고 끝부분에다가 각각 못따기 집어넣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모델링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도면 예제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을 했습니다.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이 도면이고, 오른쪽은 UGNX입니다. 자, 도면부터 좀 먼저 보면 클램프 부품이라고 써 있고요. 베이스 가이드네요. 스틸 스트럭처에 400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삼각법에 1대1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치수, 정치수로 그리면 된다는 소리고, 도면상에 보니까 보이시겠지만 요거를 정면도로 생각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 절반을 해서 요게 단면 본 거긴 한데요. 요거 정면에 해당하는 정면도고, 요거 평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평면상에 보니까 반만 그려져 있다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대칭기호가 있다, 그죠? 반만 그려진 형태고요. 그래서 모양상으로 좀 어려워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내용 좀 보면 기계 가공으로 된 전체적인 부분이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하고 필렛과 라운드가 C1R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못따기는 이제 이렇게 형상이 이제 지시가 없는 부분들은 다 그냥 기계 이제 일반 못따기 C0.2를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델링상에서는 요거 3번은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모델링상에서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건 요 2번은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말이라는 뜻은 도면에 표시는 했지만 지시선으로 지시값, 즉 어떤 취수값이 없는 못따기 형상과 필렛과 라운드 형상이 각각 있을 텐데요. 각각 C1, R3, 그러니까 C1, R3 각각을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면 거치기도 있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조금 보면 확대해서 좀 이렇게 해놓고 보죠. 전장 가로 길이는 141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거 100인지 한 얼마인지 좀 이따 도면 또 자세하게 보면 되고, 이거 좀 확대해서 조금 흐려요. 70이라고 돼 있고, 요렇게 플레이트 형태다, 그죠? 여기 베이스, 여기 반쪽만 그려진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상 어떤 면을 기준으로 잡고 모델링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 정면의 형상을 가지고 스케치 선을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모델링 하는 방식은 아니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제 기획적인 거예요. 모델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어떤 평면으로 시작할 것인가, 기획적인 걸 먼저 우리가 기획을 먼저 해야 돼요. 무턱대고 보이는 대로 무조건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은 되겠죠. 근데 손이 2번, 3번, 4번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작업 평면을 시작할 때 어떤 평면을 시작해야지 최소한의 스케치와 어떤 형상으로 이 형상을 다 완성하게 될까, 그런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우리 이제 과정은 지금 실무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UGNX 3D 실무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평면을 잡아야 될지, 어느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해줘야 될지 형상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게 NX만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프로그램도 3D 형상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평면의 형상을 이걸 그릴 거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건데요. 이 선을 좀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형상을 잡아가며 그릴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제가 형상을 잡아가면서 그릴 겁니다. 그냥 형상 안 잡고 그냥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먼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사각형 넣고 여기 사각형 집어넣어 가지고 형상을 단순하게 그려 가지고 그 다음 모서리 블렌드 처리해 버리면 여기 알이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이 형상을 잡아가면서 제가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알도 잡아가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중간에 있는 여기 요 구멍, 큰 구멍하고 여기 탭 구멍 두 개는 형상에서 구멍에서 다 할 작업이라서 지금은 안 만들고요. 요 바깥쪽에는 요 형태 테두리는 다 만들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형상을 잡아가면서 한다는 소리예요. 자, 상단에 NX 새로 만들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XY 평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요거 XY 평면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모델에 모델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XY 평면은 평면 잡고 제가 작업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상단에 스케치 누르시고 XY 평면 안쪽에는 요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XY 평면 들어왔고요. 자, 여기 끝 지점을 저는 여기라고 하자 그랬어요. 됐죠? 지금 사이즈상으로는 전장이 141이고 왼쪽은 100이고 오른쪽은 70이네요. 뭐 그 정도? 예, 일단은 눈에 들어옵니다. 형상을 먼저 그린다 그랬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여기 프로파일 선이 있는데요. 요 선하고 요 선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직선이 있는데 중간에 알 모양으로 된 이런 형태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이 직선하고 원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긴 번거롭죠. 직선도 필요하고 원호도 필요한데 자, 근데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얘는 그죠? 직선하고 원호를 동시에 둘 다 그리면서 연속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걸로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스케치에서. 자, 이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자, 스케치. 자, 이거 원점 찍으면 원점에 가면 십자 모양 나오죠? 왼쪽 마우스 클릭. 상단에 좀 올라가서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클릭해주고, 자, 오른쪽으로 좀 클릭해주고. 대충 형상 만드십시오. 치수는 바로 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여기까지 온 지점이 우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 R을 그려야 되는데, R 그리는 방법은, 그죠?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손을, 마우스에서 손을 뗐고요. 그냥 여기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하십시오. 이렇게 드래그. 예, 원을 그린다고 드래그 해주시고 손을 띄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어떤 형상이 나오면 또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원호가 잡혀요. 상단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직선. 다시 직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사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경사 들어가고 자, 휠 누르고 3번 마우스 꾹 눌러갖고 위치 좀 바꿔놓고요. 다시 뒤로 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클릭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직선 가겠습니다. 요 지점이 지금 어디냐면 우리 여기 원호 시작한 요 지점까지 오신 거예요. 됐죠? 자, 여기도 사실 라운드가 있죠. 여기 라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맞아요. 형상에서 할 거라서 모서리 블렌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 방향 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당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원호. 자, 아이고. 자, 원호. 아이고. 자, 요거 원호를 아이고 이게 자꾸 이게 붙어버렸네요. 그죠? 이게 이 끝점이 갖다 붙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꾸 내가 생각지도 않은 뭐랄까요? 생각지도 않은 이게 구속이 자꾸 이제 걸쳐지면 지금 형상이 이렇잖아요. 이럴 경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어차피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구속을 깨고 싶잖아요. 그죠? 깨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돼요.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서 Alt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돼요. 왼쪽에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두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네. 자, 이렇게 따라오면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구석이 이상하게 자꾸 잡혀버리면 Alt 누른 상태에서 그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이 지점으로 따라오게 돼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여기 한번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여기 원점 쪽에 가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닫히겠죠. 자, ESC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중에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 굵은 띠가 보이지만 여기 굵은 띠가 없고요. 여기도 굵은 띠가 없고요. 맞죠? 맞나요? 여기는 십자선이 요 밑에는 하나 없죠? 요건 수평은 여기는 굵은 띠가 있고 요런 특징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눈에 보여야 되고 얘는 지금 수평이 아니에요.
요런 굵은 띠가 있는 것들은 이건 수평 구속 조건, 요건 수직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거 그릴 때는 스무스하게 했는데 요거 그릴 때는 스무스하지 않았죠. 자꾸 이상한 데 걸쳐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구속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그리는 대로 그냥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자동으로 생기지 못했던 거예요. Alt 키를 눌러서. 자, 그러면 Alt 키의 기능이 뭐라고요? 맞아요. 구성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정하는 지점까지 그냥 선을 그려준다는 의미의 그죠?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펑션 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일단 ESC 빠져나오고 자, 그럼 요거 수평 넣어야 되니까 우선은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수평은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따로 안 들어가고 바로 구속 조건이 보일 수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수평이 올라탑니다. 요 기호가 있어야지 수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라고 보다도 요거 심볼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당기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하고 이 끝점에 같이 일치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치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거 두 개는 접점으로 붙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 요거 접함 누르시고 얘 찍어주고 얘 찍어주면 접함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요거 일자선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치수를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치수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요거 먼저고요. 그죠? 굳이 이 순서를 따지면 지오메트릭으로 먼저 구속을 해주고 치수를 줘야지 치수 구속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오메트릭으로 먼저 구속,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혹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먼저 맺는 게 바로 지오메트릭인데요. 이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치수 주시는 게 조금 치수 컨트롤하기, 형상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져요. 스케치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특징이 뭐가 있냐고 또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선 두 개는 같은 직선상에 있고요. 얘 세로선 두 개도 같은 직선상에 있죠. 맞아요. 동일 직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 보면 동일 직선상이라고 있어요. 요거. 자, 요 선 클릭하고 요 선 클릭해주고 그럼 같은 선에 올라탔고요. 자, 요거 확대해서 얘하고 얘 클릭해주시면 같은 선상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잠깐만요. 지오메트리 얘하고 얘 찍어주면 같은 선상.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점선이 붙어버리죠. 그리고 여기 는자가 세로로 생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동일 직선에 있다는 뜻이에요. 얘 마찬가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동일 직선. 자, 그렇게 되면 치수를 요거 한쪽만 주게 되면 얘도 따라온다는 걸로 또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해보죠. 자, 만약에 스케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막연히 그냥 사이즈 형상만 이렇게 이제 대충 잡았잖아요. 실제로는 요 부분을 좀 더 작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간격도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자, 이제 치수를 줄 때 어디부터 치수를 먼저 줘야 될까를 여러분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이런 길이나 혹시 이런 넓은 폭을 먼저 치수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자그마한 부위부터 먼저 치수 줘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치수를 먼저 주게 되면 딴 데 영향을 안 주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이 될까? 무슨 말이냐면 치수를 자칫 잘못 주고 나면 선이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꼬인다는 말은 선이 이렇게 꼬인다는 소리예요.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꼬여버리면 선을 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나중에. 컨트롤 Z 누르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다른 형상에 그러니까 다른 형상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이제 치수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자금하는 부분. 됐죠? 일단 두고. 요거 눈에 하나 보이네. 요거 세로선 안 들어갔다, 그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거 세로 수직 구속 조건 주시면 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부터 치수 먼저 줘보도록 하죠. 급속 치수 이용해서요. 자,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데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6을 먼저 주도록 하죠. 16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고 여기 중심은 왼쪽에 치수 도면을 보면 요게 12mm라고 돼 있어요. 요거 16하고 12mm 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면이 조금 작았다, 그죠? 12, 16 됐고요. 25라는 숫자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왼쪽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얼마라고요? 맞아요. 이게 25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 50은요. 여기 왼쪽 세로선하고 여기 끝점이죠? 요게 50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주고. 따라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6이 있고 100이 있는데요. 요거 원점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는 76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얘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100의 절반입니다. 근데 치수를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돼서 과잉추가 뜬 이유는 뭐냐면 지금 76하고 12의 합산이 맞죠? 76하고 12의 합산이죠. 그러니까 12, 24를 여기 합산해버리면 100이 돼버리기 때문에 치수를 굳이 여기는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잉 치수가 뜨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치수를 다시 요거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서 보면 연두색이 있고, 여기 이게 어떤 색이라 불러야 지 나무색? 이런 색이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연두색으로 밝은 색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구속이 됐다는 소리고요. 여기 좀 어두운 색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요지 좀 우리가 좀 컨트롤 해야 된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고요. 자, 오른쪽을 치수 보니까 여기 10이 있고 12가 있어요. 요런 부분이 이제 치수가 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가 꼬인 거 맞습니까? 여기가 꼬여버렸죠. 여기 원호가 요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당기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해도 됩니다.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12mm고요. 10이라고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여기 세로선하고 여기 원점은 10mm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주고. 요 사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맞아요. 요거 40이죠? 센터 찍고 요선은 그러면 40 나누기 2겠죠. 40 나누기 2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찍고 요거 바깥쪽에 요거 찍어서 이거는 70의 절반입니다. 70 나누기 2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서 여기 꺾이는 요 테이퍼진 요 부분까지는 41mm라고 돼 있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41이라는 주수만 주면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요거 찍어서 내리고 141이라고 주고 닫기 누르시면 치수가 이렇게 됩니다. 치수선들이 조금 많이 당겨져서 이거 좀, 네, 그쵸? 뭔가 좀 어색한데 요거 클릭해서 다 당겨내시면 돼요. 사실 요거 치수는 나중에 스케치 종료해버리면 이 치수는 다 사라져버려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완전히 구속됐는지, 일단 치수적으로 다 들어갔고 틀린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다음 스텝 넘어가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스케치가 정확해야지 모델링이 정확히 나옵니다. 캐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3D 모델링에서는 그죠, 항상 선행되는 작업이 스케치 작업이에요. 뭐 NX를 쓰든 솔리드웍스를 쓰든 인벤터를 쓰든 카티아를 쓰든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에 이 스케치 없이 모델링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스케치 다음에 모델링이에요. 3D예요. 그러니까 스케치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거 치수가 이상 없이 들어갔고 형상도 여기 라운드 요런 부분들은 형상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두고 됐죠? 여기도 치수가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간 거 확인 됐네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치수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하시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두께는 여기 정면 온단면도 쭉 보니까 17mm 두께라고 되어 있네요. 두께가 똑같나요? 네, 그쵸. 그냥 두께가 전체적으로 17mm다, 그죠? 자, 돌출 누르셔서요. 찍고 요거 클릭한 다음에 됐죠? 자, 윗방향으로 뭔가 형상이 만들어진다네요. 방향은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 밑으로 놔도 되고 위로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해 됐죠? 이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은 0이고 끝은 17이랍니다. 그러면 토탈은 17mm 두께를 만든다는 거죠. 적용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구멍하고 탭 구멍은 그죠? 형상에서 만들지 않고요. 두 개, 여기 반쪽 만든 걸 한쪽 반대쪽으로 한 개 대칭 특징 형상 만든 다음에 결합으로 붙인 다음에 요거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칭을 할 거니까 지금 바로 대칭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런 데 보면 모서리 블렌드 여기 R3 여기도 R3 두 군데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형상을 대칭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R이 없네요. 요거 보시고 여기도 R은 없습니다. 양 끝과 끝이 R3가 요 끝에 있네요. 일단 빠져나오시고 자, 모서리 블렌드 이용하셔서 R 값은 3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 하나, 그 다음에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 모서리 하나 각각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형상이 이렇게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상단에 더보기 들어가셔서 대칭 특징 형상 클릭한 다음에 나오시죠? 자, 돌출.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대칭을 해야 되니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클릭 계시면 동시에 두 개가 선택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평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 옆면 잡아주시면 여기 점이 한 개 더 생겨요. 요게 원본의 점이고 4번의 점이에요. 자, 결과 표시를 미리 보기로 먼저 확인하고 돋보기로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근데 중심에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니까 자꾸 따로따로 선택돼요. 맞아요. 이게 대칭 특징 형상하게 되면 똑같은 게 한 개 더 만들어지는데 얘를 단독으로 다른 모델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두 개가 하나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상단에 결합 들어가셔서 얘 클릭하고 얘 클릭 각각 해주시면 두 개를 한 몸으로 붙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중간에 선이 사라졌죠. 즉 이게 한 몸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립니까? 예, 맞아요. 요거 카운터보어 형식으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여기 위치도 여기 위에 잡혀있죠. 25mm라고 여기 위에 25mm 있네요. 자, 그럼 구멍으로 뚫을 거니까 구멍이 카운터보어 스타일로 제가 그림을 이제 모델링 한다 그랬으니까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구멍이 밑에 쪽이 구멍이 넓고요. 30파이고 위쪽은 22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저는 이제 얘를 위로 이제 도출했으니까 뒤집어서 밑에 쪽에다가 이걸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잠깐 방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뒤집어서 구멍을 여기 뚫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별건 아닙니다. 살짝 뒤집어 놓고요.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점 하나 콩 찍도록 하죠.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콩 찍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오죠. 요 점이 결국은 여기 30파이 센터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요 점이. 자, 그러면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요. 왼쪽에 있는 여기 세로선하고 요 센터 사이의 거리는 25mm고요.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요 선상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자, 닫기 누르고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여기 곡선상의 점 이용하셔서 여기 점을 요 선상에 올려 붙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닫기 누르고 마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구멍을 뚫는 명령 들어왔죠. 자, 유형은 일단 구멍, 일반 구멍 들어오셔서요. 요거 카운터 구멍으로 뚫는 게 좋을 것 같고, 카운터보어 구멍, 그러니까 일반 구멍에 카운터보어 형식으로 하게 되면 못따기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못따기는 따로 이제 추가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요. 자, 그 다음 카운터보어로 구멍 만들어 놓고, 카운터보어의 직경은 지름 큰 쪽 30파이라고 하고요. 카운터보어 깊이는 왼쪽 부분은 4mm. 그 다음에 그냥 직경은 작은 지름 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4, 22. 바디 관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멍을 뻥 뚫어준다는 거죠. 이거 두께가 17mm였던 것 같은데. 자, 빼기 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구멍이 쑥 뚫립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사실 요 구멍 여기에 노치 부분처럼 이렇게 단차되어 있는 요 부분은 키구멍에 해당하는데요. 요거 도면 해독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요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거 치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요거 지금 치수가 끼워 맞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요거 6하고 JS9에요. JS9가 끼워 맞춤이고 실제 요거 폭은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6mm예요. 지금 절반만 있으니까 3mm이긴 한데 3이니까 6인데 어쨌든 요거 6mm입니다. 요거 9mm로 그리시는 분도 모델링 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요거 폭이 6이고요. 그 다음에 24.8이래요. 자, 이거는 스케치선으로 그릴 거라는 건데요. 요렇게 살짝 만들어 놓고 자, 스케치 누르셔서 여기 왼쪽에 요 평면 하나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요 윗면 잡았고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리도록 하죠. 사각형으로 여기 연절이 사이즈 구분 없이 한 이 정도 크게 그려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스케치선을 완벽하게 구속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이즈만 주고 나서 그냥 대충 좀 뚫어 버릴 거예요. 자, 여기 세로선은 요 원점상에 중간점이 올라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속 조건 이용해서 중간점 한번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 아니죠.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중간점 이용해서요. 여기 세로선 클릭하고 원점 클릭하시면 원점이 잘 안 잡히네요. 요거. 자, 원점이 잘 안 잡히면요. 요거 여기 갔다가 좀 기다려 보면 점점점 생겼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잠깐만요. 끝점이 안 잡히네요. 끝점이 안 잡히네요. 볼게요. 자, 끝점 안 잡히면 괜찮습니다. 여기만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원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쵸?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모델링을 저 반대편을 뺐다면 원점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요. 잠깐 F8번 누르고 자, 그 중간점 이용해서 센터의 원점 요거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선 잡아주시면 얘도 중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요런 방법. 여기 안 잡히거든요. 여기 요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요. 요 선 찍고 요게 몇 mm라는 소리예요. 요거 6mm고요. 자, 그 다음에 24.8은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치수 줄 때 주의하십시오. 요거 요렇게 요런 심볼이 생겨야 돼요. 여기 지금 심볼 생긴 거 보이세요? 요 그림? 요 심볼이 생길 때 클릭을 하고 여기 끝점을 찍어줘야지 여기 끝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24.8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24.8 닫기 누르고. 자, 근데 구속 조건이 한 개 남았음에도 저는 더 이상 구속 안 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뒷부분 있죠? 여기는 이만큼 길어도 되고 이만큼 길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여기만 벗어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뚫을 거니까요. 자, 그럼 스케치 종료하고 자, 그 다음에 돌출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된 곡선에 교차에서 정지 기능을 끄십시오. 빼버리고 사각형 단독으로 전체 선택하시고 방향은 반대로 주고 그 다음 뺄 때 시작은 0이지만 끝은 다음까지 하게 되면 모델링이 있는 부분까지만 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추정된 게 아니라 볼에서는 빼기 해주셔야지 쑥 빠지겠죠? 쑥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키 구멍 이렇게 완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여기 윗면이고 이렇게 뒤집으면 바닥면이죠. 여기까지. 자,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여기 완성을 좀 더 하고 가죠. 여기 못따기가 보이는데, 사실 여기 이 도면상에서 여기 못따기 이렇게 뭔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못따기 돼 있죠. 여기가 C1 부분에 해당해요. 여기는 C1 부분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모델하냐면 여기를 모델링 하긴 할 건데요. 근데 못따기가 좀 특이하게도 여기 윗부분만 있고 밑에는 못따기가 없네요. 그 말은 이 못따기가 있다는 소리는 둥그런 형태의 원통, 뭐 축이겠죠. 이 축이라고 하는 어떤 부품이 여기에 끼워지나 봐요. 근데 그 축에는 키가 붙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키가 들어가는 구멍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라고 하는 부품에 끼워지는 조립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실제로는 지금 여기 못따기 여기 하나만 돼 있는데, 우리 못따기는 어떻게 보통 하냐 하면, 못따기는 일단 C1이라고 주고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 키가 들어가는 여기에도 다 못따기를 각각 주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도면상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우리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공할지 외주를 줄지 모르겠지만, 통상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C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키도 들어가는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키도 축입니다. 끼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못따기는 여기까지 표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밑에 부분은 아예 도면상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위쪽만. 요거 조금 특이사항이라는 거. 2D 도면에서는 표현 안 됐지만 실제로는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공이 돼서 온다는 거. 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탭구멍 보이죠? 탭구멍 2개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고요. 됐죠? 자, 그럼 얘도 점을 찍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명령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가 점 하나 찍겠습니다. 점 하나, F8번 일단 누르고요. 잠깐 클릭이 좀 잘못되고 들어왔는데 일단 이거 빠져나왔어요. 네, 다시 F8번 누른 상태에서 구멍 들어가서 여기 점 하나 찍도록 하죠. 여기다가 점 하나 콩 찍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점이 찍히죠. 여기가 이제 탭 구멍의 센터죠. 근데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점이 2개 찍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M10이라고 하는 미터, 그죠? 보통 나사네요. 요걸 뚫을 거예요.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F8번 눌러서 얘가 요 센터가 여기 이 선이 하나 보이죠? 요 선상에 올라타는 거죠. 혹은 요 축선상에 올라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가보면 곡선상의 점 이용해서 얘 원점 잡고 여기 요 축 X축 잡고 요 원점 잡고 여기 X축 잡아주시면 이렇게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럼 중간에 올라탔고,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25, 35, 그다음 65가 있는데요. 맞죠? 맞죠? 자, 여기 35는 요 센터 구멍이잖아요. 얘 지금 가까이 갖다 대면 센터점이 아마 자동 생길 거예요. 요거 찍어주고, 원점 찍어주고, 요거 점 잡아서, 요게 얼마라고요? 35고, 자, 그 다음에 요 센터하고, 요 센터 잡아서 요건 얼마? 65라고 요렇게 지시 주시면 됩니다. 값을. 요까지. 제가 하는 방식이 100% 정답입니다는 아니에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아셨죠? 캐드는 거의 이제 그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데, 모델링은 만드는 사람, 뭐 가르치는 사람, 본인 스타일 다 다릅니다. 예, 심지어 많이 달라요. 스케치가 좀 비슷할지언정 3D 형상으로 가게 되면 너무 많아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스타일인 거고, 여러분들의 방식이, 알고 있는 방식이 있으시다면 그 방식도 맞는 겁니다. 예, 이해됐죠? 항상 그걸 저는 강조합니다. 3D는 사실 정답은 없고요. 이 방식으로 합니다. 저 방식도 맞습니다. 이 방식도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자, 그러면 스케치 완전 구속된 거 확인했고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침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죠. M12의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구멍이 아니라 스레드 구멍으로 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M10이라고 해서 M값 찾아주고, 커스텀이고, 탭 드릴 지키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두고요. 깊이는 전체 관통하는 거니까 전체 해주시면 되고, 여기 치수도 바디 관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탭 드릴의 어떤 값이고요. 여기 치수에 있는 깊이 한계 값은 드릴 값이에요. 드릴로 관통하는 깊이 값이에요. 근데 어차피 관통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둘 다 전체 바디 관통이라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못따기가 있어요. 우리 도면상에 보면 여기 위아래로 못따기가 둘 다 돼 있죠, 자동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못따기는 C1로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C가 1이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라고 아까 우리가 했는데요. 그죠? 근데 얘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C1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NX상에서는
요 못따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로 표현하는데 하겠다 하고 직경 10이라고 해주면 근데 C1이라는 값이 안 나오죠. 여기는 못해도 1이라고 주면 안 됩니다. 그냥 12파이라고 주시면 돼요. 요 값 그대로 그러니까 상단에 M12 값 그대로 12라고 주시면 12에서 안쪽으로 못따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따가 도면 한번 보면 됩니다. 드래프팅. 그러니까 12파이에 해당하는 못따기를 안쪽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즉 여기 골찌름하고 안찌름 사이에 못따기를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단에 M12 그대로 12 값을 넣어주면 못따기는 골찌름하고 안찌름 사이를 못따기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빼기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못따기하고 스레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 본 스레드는 그죠? 심볼 스레드죠. 상세 스레드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요렇게는 스레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드래프팅에서 보게 되면 스레드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드래프팅을 본다고 했어요. 자,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 스케치선 일단 숨기고 나서 모델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들어가서 표시 및 숨기기 숨겼다가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만 닫기 눌러주시면 모델링 일단 이렇게 완성됐고요. 자, F8번 누르면 이게 이제 평면의 형상이에요. 평면도 맞습니까? 탭 구멍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형상은 반만 그려져서 좀 어색하긴 한데 요 위쪽 여기 대칭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밑에도 똑같다는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노치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키 홈 부분도 보이죠. 그 다음에 R값 두 군데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밑에도 R값 있는 거 보고 이상 없고 자 뒤집어서 이런 형태로 보이고요. 그죠? 큐 구멍 여기 단차가 3mm 있는 거 아시죠? 30파이에 22파이니까 됐습니까? 요거를 뷰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뷰로 보면 단면 들어가서 중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형상이, 요 형태가 지금 정면을 보는 뭡니까? 온단면도 형상이긴 하죠. 일단 이거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저장을 한번 해두시고요. 저장 한번 하고. 자, 이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드래프팅 요 도면 쪽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용지 사이즈는 A3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침 누르지 말고 일단 취소로 빠져나오고 요 평면 형상을 여기 위에 하나 가져올 거예요. 기준 뷰로 평면 형상 하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단면으로 밑에 정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저기 상단에 단면 뷰 들어가시고 요거 단면 뷰입니다. 요거 중간에 센터점 찾아서 콩 찍고 그냥 한 번 더 콩 찍어주시면 요게 정면에 해당하는 단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건 이렇게 그림이 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죠. 탭 구멍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이제 여기 앞나사 기준입니다. 여기가 안찌름, 여기가 이제 골찌름에 해당해요. 요 사이를 그죠 절묘하게 C5 따위가 해주죠. 맞습니까? C5 따위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돼요. 딱 45도로.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좀 이해하라 그랬고요. 아까 못따기 요 스레드 구멍 낼 때 못따기 시작과 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 저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도면 여기 NX의 도면상으로도 이상이 없다 그죠? 없네요. 그러면 된 거죠. 네, 작업이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자, 다시 와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했고 36강이고요. 돌출하고 대칭 특징 형상 결합을 하고 카운터 보호하고 스레드 구멍 각각 만들었고 못따기 모서리 블렌드 드래프팅에서는 도면 확인했습니다. 자, 드래프팅에서 원단면도 하고 앞나사 탭 부분 확인을 했죠. 여기 어떻게 모델링 되고 도면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제로 3D로 나사 모델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스레드 구멍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스레드 구멍에 앞나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드래프팅 도면상에서는 맞아요. 앞나사 탭 부분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심볼 스레드고요. 상세 스레드로도 사실 만들 수는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상세로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칭 부품일 때는 반만 그려서 완성한다는 거. 그건 아마 아실 것 같고 그죠? 우리가 구멍 명령을 가지고 한 여지껏 구멍 명령으로 구멍을 몇 개 뚫을 때는 물론 패턴이나 대칭 특징 영상 사용하기도 했는데 2개소 이상을 지점을 생성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멍 명령에서 스레드 구멍에서는 못따기하고 못따기의 시작과 끝에 못따기를 줄 수 있는 기능도 확인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